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 오늘 저는 한국의 교육기술 산업을 뒤흔든 충격적인 내부 고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강서연, 장루이얀. 이 이름은 아마 한국 IT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20대에 에듀테크 알파를 설립하여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비전으로 회사를 억대 가치로 키워낸 젊은 CEO죠. 매년 발표되는 고객 만족도 보고서는 늘 95% 이상.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CEO 강서연 대표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앱의 잦은 오류, 느린 고객 응대, 그리고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지만 정작 이사회에 올라오는 보고서는 늘 이상 없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강 대표는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실 의자에 앉아 필터링된 보고서만 받고 있을 수는 없다. 그녀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자신의 신분을 완벽하게 숨긴 채 이름도 나이도 경력도 모두 지우고 회사의 가장 낮은 곳, 고객 지원팀의 신입 인턴으로 잠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구축한 이 회사가 겉으로는 첨단 기술과 혁신을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고객과 가장 밑바닥 직원들을 깔보는 오만과 부패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입 첫날, 그녀는 자신이 아닌 회사의 가장 취약한 사용자를 대변하려 했을 때 가장 믿었던 간부에게서 차가운 멸시를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강서연 대표가 겪었던 그 끔찍한 배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의 목소리를 통해 어떻게 부패한 조직 전체를 뒤집어 엎고 회사의 영혼을 되찾았는지 그 숨막히는 여정을 따라가 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리더십과 윤리의 민낯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교육기술, 에듀테크, 산업을 선도하는 에듀테크 알파, 이듀테크 알파의 최고층 사무실에서 시작된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 앞, 강서연 대표는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탁자 위 보고서가 아닌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 28. 또래들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거나 직장 생활에 고단함을 배우고 있을 나이에 그녀는 이미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고 수천억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정점에 서 있었다. 사무실은 고요했다. 너무나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이 고요함은 성공의 무게, 혹은 그 성공을 둘러싼 두꺼운 보호막 같았다. CEO의 의자는 가죽의 질감까지 최고급이었고 그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정보는 정제되고 걸러지며 마침내 아름다운 그래프와 수치로 변환되어 그녀에게 도달했다. 바로 그 아름다운 수치들이 문제였다. 그녀의 눈앞에 놓인 2025년 3분기 고객 만족도 보고서는 97.8%라는 거의 신화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었다. 이 숫자는 에듀테크 알파의 모든 것이었다. 혁신적인 알고리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라는 강서연의 초기 비전이 현실화된 증거였다. 언론은 그녀를 교육의 미래라 칭송했고 투자자들은 그녀의 이름만으로 지갑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 균열은 숫자로는 포착되지 않는 미묘하고 불쾌한 감정의 파문이었다.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 속에서 홀로 튀는 불협화음처럼 거슬렸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한가?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보고서는 완벽하다고 외쳤지만 강서연의 직감은 끊임없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창업 초기 밤을 새워가며 사용자 커뮤니티와의 댓글 하나하나에 응답했던 시절을 기억했다. 그때 생생하고 솔직했던 피드백과는 달리 지금의 공식 채널은 오직 칭찬과 찬양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만 사항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린 것처럼. 그녀는 공식 보고서 대신 사적인 태블릿을 열었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어둡고 은밀한 사용자 포럼 구석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에듀테크 알파의 그늘이었다. 이 앱 버그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환불받고 싶은데 상담원은 앵무새 같아요. 최근 업데이트 후 결제 오류만 3번째. 시스템팀은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솔직히 말해서 운영진들은 우리 사용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답변 태도만 봐도 알아요. 필터링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분노와 좌절이 수많은 텍스트로 그녀를 덮쳤다. 공식 채널의 97.8%와 포럼의 냉정한 현실 사이에는 마치 심해처럼 깊은 골이 있었다. 이 괴리는 단순한 고객 불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회사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비명이었고 강서연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강 대표는 깊은 실망과 함께 고독감을 느꼈다. 이 모든 성공의 정점에서 그녀는 사실 가장 고립된 섬이었다. 주변의 모든 간부들은 그녀의 눈치를 살피며 오직 좋은 소식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들의 충성심은 회사의 비전이 아닌 강서연이라는 권력 자체에 맞춰져 있었다. 내가 이 의자에 앉아있는 한 진실은 영원히 내게 도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화려한 사무실, 이 견고한 CEO의 신분이야말로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거대한 장벽이었다. 그녀가 회사의 심장을 움직이는 피가 제대로 흐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심장 박동을 직접 듣는 수밖에 없었다. 강서연은 천천히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보고서의 숫자에 흔들리지 않았다. 젊은 창업자로서 가졌던 순수한 열정이 이제는 강철 같은 결의로 바뀌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표, 사원증, 그리고 이 모든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들을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CEO 강서연이 아니다. 그녀는 오직 에듀테크 알파의 신입 인턴,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익명의 그림자일 뿐이다. 진실은 가장 낮은 곳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진실을 캐내기 위해 스스로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메이크업을 거의 지운 채 조용히 사무실 문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의 결단을 알지 못했다. 이것은 조용한 혁명의 시작이었다. 최고층의 고요함과 대비되는 고객 지원 CS 센터의 풍경은 강서연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형광등 불빛은 차갑고 건조했으며 수많은 전화벨 소리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상담원들의 목소리가 섞여 불협화음의 소음으로 공간을 가득 메웠다. 이곳은 그녀가 평소에 상상하던 고객과의 접점이라는 우아한 단어와는 거리가 먼 생생하고 거친 전장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이름은 이지연, 낯선 이의 이름과 저렴한 복장, 그리고 어색한 태도는 그녀를 순식간에 수많은 익명의 인턴 중 한 명으로 만들었다. 그녀가 앉은 낡은 책상은 좁았고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키보드에서는 미약하지만 불쾌한 냄새가 났다. 이 모든 감각적인 경험이 그녀를 단 몇 분 만에 CEO 강서연의 세계에서 벗어나게 했다. 강 대표는 이제 직접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단순한 사용자 문의로 분류되었던 내용들이 현실에서는 학생들의 절박함과
학부모들의 금전적 불안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앱이 갑자기 멈춰서 중요한 시험을 망쳤어요. 결제한 강의가 사라졌는데 벌써 며칠째 해결이 안 됩니다. 내 아이의 교육 기회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손에 전달된 헤드셋을 통해 쏟아지는 목소리는 그녀가 회장실에서 읽던 정제된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진실이었다. 그녀는 충격을 넘어선 죄책감을 느꼈다. 수백억 원의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면서 정작 회사의 핵심 서비스인 교육 콘텐츠를 구매한 고객들이 이토록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니. 지난 몇 년간 그녀가 추구했던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이라는 비전은 이곳 CS 센터의 혼란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보고서의 97.8% 만족도는 이처럼 처절한 현실을 은폐하기 위한 거대한 거짓말에 불과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직원들의 태도였다. 대부분의 상담원들은 지쳤고 무기력했으며 고객의 분노에 공감하기보다는 단순히 전화를 끊는 것과 문의 목록을 비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고객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빨리 처리해야 할 문제 혹은 할당량이었다. 그 눈빛에는 공감 대신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이 무감각함의 중심에는 고객 지원팀의 베테랑 관리자인 이준호 차장 이준호이 있었다. 서연의 바로 윗선이자 그녀의 실습을 담당하는 책임자였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공공연히 문제 고객 목록을 공유하며 이들을 최우선적으로 회피하거나 정해진 매뉴얼 외에는 절대 응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의 업무 철학은 고객 만족이 아닌 회사 경영진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었다. 강서연은 이준호 차장의 지시를 따르는 척하며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관찰했다. 한 학부모 고객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프리미엄 강의 결제에 문제가 생겼고 48시간 이상 해결되지 않아 아이의 학습 일정이 완전히 꼬인 상태였다.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회사의 명예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문제가 경영진 보고서에 언급될 리 만무했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이준호 차장에게 다가갔다. 차장님, 죄송하지만 이 건은 긴급합니다. 결제 오류로 인한 건인데 고객께서 48시간 넘게 대기 중이십니다. 제가 직접 시스템팀에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이준호 차장은 서연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든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짜증과 귀찮음이 역력했다. 이지연 인턴 맞나요? 우리 회사가 하루에 처리하는 문의가 몇 건인 줄 아십니까? 그리고 당신이 시스템팀에 직접 연락할 권한이 있습니까? 매뉴얼대로 하세요. 그런 단순 오류는 그냥 기술팀에 전달했고 48시간 이내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대기 목록에 올려두면 됩니다. 서연은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께서는 아이의 학습 일정이 완전히 꼬였다고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도 크고요. 이 말에 이준호 차장은 마침내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거기에는 동정심이나 공감 대신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봐요, 인턴. 당신이 여기에 온 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러 온 거지 감정을 이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문제를 가지고 호들갑 떨지 마세요. 그리고 그 고객들, 그들은 그냥 매번 소란 피우는 블랙 컨슈머, 악성 고객일 뿐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우리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블랙 컨슈머, 강서연의 머릿속이 텅 비는 듯했다. 그녀가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믿었던 고객들이 회사의 핵심 관리자에 의해 단지 악성 고객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회사의 CEO인 그녀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용자들 대신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부품이 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 순간 강서연은 자신이 CEO 사무실에서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부패의 민낯을 마주했음을 깨달았다. 이곳 CS 센터는 단순한 고객 응대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에듀테크 알파의 영혼이 질식당하고 창업자의 비전이 매일매일 짓밟히는 처절한 현장이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분노로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이지연 인턴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세운 벽에 갇혀 있었다. 고객지원센터에서 이준호 차장의 냉대를 경험한 강서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 그녀는 문제의 근원이 단순히 서비스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의 결함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회장실 보고서에는 기술적 안정성 확보라는 문구가 늘 가장 상단에 있었지만 수많은 사용자의 결제 오류와 시스템 멈춤은 그 문구가 거짓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에듀테크 알파의 심장부이자 그녀의 초기 비전이 구현되던 곳, 바로 연구개발 R&D 센터로 향했다. CS 센터의 혼잡하고 시끄러운 분위기와 달리 R&D 센터는 차가운 침묵이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어둠 속에 모니터 불빛만이 푸르게 빛나고 공기 중에는 커피 냄새와 알 수 없는 전자기기의 미세한 열기가 감돌았다. 이곳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곳이었고 그녀의 꿈이 코드로 구현되던 성역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창업 당시의 활기 대신 묘한 긴장감과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다. 강서연은 이지연 인턴의 신분으로 R&D 센터를 조용히 배회했다. 그녀는 직원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마감 기한에 쫓겨 얼마나 불안하게 하는지 관찰했다. 개발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능 출시와 업데이트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으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공격적인 전략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미완성된 제품의 강제 출시로 이어져 CS 센터의 비극을 낳고 있음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은 한 사람에게 멈췄다. 김태준 선임 엔지니어. 그는 에듀테크 알파의 초기 멤버였으며 그녀가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김 선임은 화려한 명성을 쫓는 대신 묵묵히 코드를 짜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기술 장인이었다. 그는 늘 자신의 책상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했지만 오늘 그의 책상 위는 낡은 커피잔과 기술 문서로 어수선했다. 그의 깊은 미간 주름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고뇌와 좌절을 담고 있었다. 김 선임은 다른 직원들과는 다르게 혼자 떨어져 앉아 있었다. 마치 그가 회사의 방향성과 자신만의 윤리 사이에서 고립된 듯 보였다. 강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선임님, 잠시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김태준 선임은 고개를 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서연의 옷차림이나 인턴 신분이 아닌 그녀가 속한 경영진 계층에 대한 깊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눈은 피곤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쉽사리 속일 수 없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번뜩였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지금 긴급 버그 수정 작업 중입니다. 서연은 최대한 조심스럽고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다. 최근 고객 지원팀으로 결제 시스템 관련 오류 보고가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일시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개발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혹시 최근 업무 환경에서 불편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서연은 그가 진실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그가 회사 초기의 순수한 정신을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김 선임은 대답하기 직전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다.
마치 벽에 귀가 달려있기라도 한 것처럼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췄고 그의 눈동자는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다. 그 안에는 분노, 체념, 그리고 명백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잠시 후 모든 감정을 누르고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보고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매뉴얼대로 하십시오. 제가 인턴분에게 해줄 말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마치 그가 외부인 혹은 경영진의 스파이로 오인받을까 두려워 스스로 두꺼운 벽을 쌓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태준 선임은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고 서연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CS 센터의 직원들은 무관심했지만 이곳 R&D 센터의 직원들은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녀가 던진 질문은 단순한 업무 관련 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직원들이 생계를 걸고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도발이었다. 이 침묵은 이준호 차장의 오만보다 훨씬 더 깊고 섬뜩한 부패의 징후였다. 회사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인력들이 경영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조직은 이미 병들어도 단단히 병든 것이다. 그들은 CEO의 비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창업 당시 그녀는 직원들이 회사를 자신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침묵하고 숨어들고 있었다. 강서연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회사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녀는 고립되었고 심지어 신뢰했던 김태준 선임조차도 그녀를 낯선 존재로 밀어내고 있었다. 혁신과 기술의 심장부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기술의 빛과 직원들의 불안한 침묵뿐이었다. 강서연은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공항 근처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비즈니스 호텔로 향했다. 최고급 펜트하우스와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좁고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무심히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CS 센터의 냉담한 불빛과 R&D 센터 직원들의 불안한 눈빛만이 아른거렸다. 그녀는 온몸의 기운이 소진된 듯 침대에 기대앉았다. 이지연 인턴으로서의 하루는 CEO 강서연으로서의 일주일보다 더 무거운 피로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실패했다. CS팀에서는 냉대를 받았고 R&D 타임에서는 벽에 부딪혔다. 특히 김태준 선임의 침묵은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겼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침묵은 회사가 얼마나 깊이 골맞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경영진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어 심지어 회사 설립자까지도 외부인으로 취급하고 진실을 말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바로 그때 잊고 싶었던 과거의 그림자가 망령처럼 그녀의 의식 속으로 밀려들었다. 그녀가 아직 에듀테크 알파의 창업자라는 타이틀을 달지 못하고 회사 초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던 시절의 일이었다. 당시 그녀에게는 정은지라는 동료가 있었다. 은지는 회사 초기에 핵심 가치를 누구보다 믿었고 늘 웃는 얼굴로 팀의 에너지를 책임지던 태양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고객들을 진심으로 대했고 밤늦게까지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도맡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다. 회사의 주요 투자자인 골드그룹의 이사 중 한 명이 자신의 비밀번호가 담긴 핵심 보안 파일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회사의 VIP였고 그의 분노는 곧바로 경영진 전체를 압박했다. 모두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은지를 지목했다.
정은지 씨가 최근 내 시스템에 접근했고 뭔가 불안정해 보였소. 그것은 명백한 누명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있었고 은지가 정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당시 이사였던 선배는 사실 확인 절차도 없이 그저 투자자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지에게 공개적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고 책임을 지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전 아무 잘못이 없어요. 시스템 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강서연은 은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은지는 무죄다 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그녀는 증언해야 했다. 은지를 변호해야 했다. 하지만 상사의 매서운 눈빛, 그리고 주변 동료들의 차가운 방관 속에서 그녀의 입술은 돌처럼 굳어버렸다. 아직 내 위치는 불안정해. 내가 나선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야. 나까지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어 라는 이기적인 목소리가 용기를 삼켜버렸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그 파일은 며칠 뒤 투자자 자신의 실수로 인해 외부 드라이브에서 발견되었지만 그 누구도 은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배 이사는 은지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는 말만 차갑게 내뱉었다. 며칠 후 은지는 조용히 회사를 떠났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서연은 그때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지에게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그 사과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의 침묵이 자신이 회장실에 앉아 외면했던 모든 문제의 씨앗이었음을 알았다. 그녀 역시 진실을 알고도 눈 감았던 수많은 방관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회사의 정점에 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절대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 는 맹세의 근원이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그녀는 회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CS 센터에서 이준호 차장의 오만함에 맞서지 못하고 물러섰다. R&D 센터에서 김태준 선임의 침묵을 깨지 못하고 돌아섰다.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던 김 선임의 모습은 과거 도움을 요청하던 은지의 절박한 모습과 섬뜩하게 겹쳐졌다. 나는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위치만 바뀌었을 뿐 그저 무력했던 그 시절의 나로 남아있는 걸까? 강서연은 스스로에게 매섭게 질문했다. 만약 지금 여기서 CEO 강서연의 권력을 사용해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이준호 차장을 해고하고 김태준 선임에게 증언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가장 쉬운 해결책이며 가장 무의미한 해결책이다. 힘으로 짓누르는 것은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뿐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낡은 다이어리, 창업 초기의 비전과 그녀의 결심이 담긴 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상기시켰다. 싸움은 권력의 사용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어야 한다고. 과거 은지에게 침묵했던 죄책감이 이제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강철 같은 추진력이 되었다. 그녀는 다시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싸움은 회사뿐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구원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강서연은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과거의 다짐을 되새긴 강서연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직원들의 협력을 구하지 않았다. 대신 이지연 인턴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활용하여 증거 수집에 몰두했다. CS팀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오류 기록을, R&D 센터에서는 강제 출시된 기능들의 불안정성 로그를 몰래 캡처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은밀한 움직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녀가 잠입한 지 며칠 만에 이준호 차장과 그 위선에서 이지연 인턴의 보고 방식과 질문이 지나치게 날카롭고 위험하다는 보고가 올라갔다. 내부 감시망은 즉각 가동되었다. 그리고 강소연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고객 지원팀의 문제 해결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한 시스템 분석가와의 익명 회의를 예약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사적인 클라우드 캘린더 계정, 즉 CEO 강서연의 디지털 흔적과 연결된 이메일을 사용한 것이다. 내부 보안팀은 곧바로 외부인으로 위장한 이지연 인턴과 회사의 최고위직 관리자에게만 연결되어야 할 익명의 강서연 계정 사이에 이상한 연결 고리가 있음을 포착했다. 물론 그들은 이것이 동일 인물, 즉 회장 자신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단지 악의적 의도를 가진 외부인이 내부망에 접근하려 한다고 결론 지었을 뿐이다. 오후 늦게 강서연이 다음 증거 확보를 위해 본사 로비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던 중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그녀가 가장 신뢰했고 회사 공동 창업자나 다름없는 최고 운영 책임자 COO 민준영이었다. 서연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강서연 씨에게 연락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강서연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 그녀가 인턴 이지연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다. 곧바로 민준영은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그녀의 공식적인 CEO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회장님, 현재 긴급 보고 드립니다. 고객 지원팀을 통해 제보된 결제 오류 불만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고객은 강서연이라는 동명이인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 상습적인 진상 고객 목록에 올라와 있으며 다른 에듀테크 기업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건도 그 여성이 의도적으로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쓴 보고서를 읽는 듯한 기시감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악성 고객으로 규정되다니.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담당 직원이 정신적으로 몰려 부적절한 언행, 이준호 차장의 냉देख을 한 것은 인정하나 이는 상습적인 괴롭힘에 대한 방어적인 반응으로 보입니다.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이 악성 고객에게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이 강서연 씨가 우리 본사 로비에 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경비팀에 지시하여 강제 퇴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준영의 차갑고 사무적인 문자는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이준호 차장의 방어, 악성 고객. 모든 진실이 교묘하게 왜곡되어 있었다. 민준영은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정직이라는 가치 대신 조직의 안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이준호 차장, 아마도 민준영이 측근을 통해 심은 인사를 감싸기 위해 그리고 문제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CEO인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었다. 메시지가 도착하고 차에 1분도 지나지 않아 건장한 보안팀 직원 2명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강서연님 맞으시죠? 민준영 COO님의 지시입니다. 즉시 건물에서 퇴거해 주십시오. 강서연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신뢰했던 오른팔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했다. 그녀는 지금 CEO의 권위도 직원의 신분도 아닌 그저 악성 고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아시아계 여성으로 취급당하고 있었다. 잠깐, 내 말을 들어줘요. 그녀는 소리쳤지만 경비원들은 기계적으로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출구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주변 직원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멀리서 힐끗거릴 뿐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CS 센터에서 이준호 차장에게 외면당했던 무력감이 수백 배로 증폭되어
그녀를 덮쳤다. 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그녀의 직함과 권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제거되어야 할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끌려나갔다. 유리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 그녀는 2층 임원실 통유리 너머로 민준영 COO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 눈빛은 연민도 후회도 아닌 그저 성가신 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는 차가운 안도감이었다. 그 순간 강서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분노와 모욕감이 그녀의 영혼을 검게 물들였다. 신뢰했던 사람의 잔인하고 냉정한 배신이 외부의 어떤 적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건물 밖 거리에서 힘없이 주저앉았다. 본사 건물 앞에서 쫓겨난 강서연은 한동안 길가에 멈춰 서 있었다. 배신감과 모욕감이 그녀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켰다. 신뢰했던 민준영에게 악성 고객으로 낙인 찍혀 쓰레기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은 이준호 차장의 냉대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어 자신이 CEO 강서연님을 밝히고 민준영을 해고할 수 있었다. 그건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복수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메모가 떠올랐다. 힘은 사람을 굴복시키지만 마음은 사람을 움직인다. 서연아,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권위나 지위가 아니다. 오직 진실의 목소리 하나뿐이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힘겹게 일어섰다. 힘으로 민준영을 찍어 누른다고 해서 이준호 차장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김태준 선임의 두려움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 모두를 그렇게 만든 회사의 병든 토양 자체가 바뀌어야 했다. 그녀는 권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녀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진실을 사용해야 했다. 강서연은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다. 그녀는 누구를 고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이지연 인턴 또는 익명의 고객으로서 경험했던 일들을 글로 옮겼다. 제목은 에듀테크 알파에서 내가 경험한 것, 한 인턴의 이야기.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에듀테크 알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고객 지원팀에서 들었던 절박한 목소리, 이준호 차장에게서 받은 차가운 멸시, 그리고 자신이 시스템 오류를 지적했을 때 돌아왔던 단순 오류라는 무시를 담담하게 기록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느꼈던 인간적인 수치심과 무력감 가벌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그날 저는 물 한 잔을 혹은 시스템 팀과의 연결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회사에 대한 신뢰와 인간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존엄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슬펐던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창업 초기 우리가 가졌던 자부심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어조는 결코 회사를 규탄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포기할 수 없다는 간절한 기대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험했던 무관심과 외면이 과거 그녀가 동료 정은지에게 침묵했던 그 순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고백했다. 저는 누구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회사 유니폼을 입었을 때 가졌던 그 자부심을,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때의 마음을. 이 목소리가 만약 닿는다면 저는 이 회사가 여전히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는 곳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녀는 발신인을 익명의 직원으로 설정하고 회사 전체 인트라넷에 편지를 전송했다. 메일이 전송된 직후 에듀테크 알파 내부에는 정적 속의 충격이 감돌았다. 개발자, 상담원,
영업 직원들은 저마다의 단말기 앞에서 이 익명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준영 CEO가 퍼뜨렸던 악성 고객의 공식 발표와 이 편지는 너무나 달랐다. 너무나 생생했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으며 무엇보다 진실되었다. 수많은 직원들이 이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경험을 투영했다. 불합리한 고객의 요구에 시달리면서도 경영진의 눈치를 보느라 정직한 말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 문제점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무기력한 기억들. 편지에 담긴 익명의 목소리는 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양심과 부끄러움을 건드렸다. 이 편지 누가 썼지? 정말 저렇게 느꼈을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시작됐다. 민준영과 그의 파벌 임원들은 이 편지를 업무 방해를 위한 바이러스로 규정하고 즉시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편지는 이미 사람의 손에서 손으로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복사되고 전달되어 순식간에 전 직원에게 퍼져나갔다. 이 충격은 조용했지만 그 파급력은 거대했다. 마치 메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첫 빗방울처럼 직원들의 마비된 마음을 천천히 적시기 시작했다. 특히 R&D 센터 구석에서 이 메일을 읽던 김태준 선임 엔지니어는 화면 앞에서 몸을 떨었다. 그는 이 글을 쓴 이가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며칠 전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진실을 물었으나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침묵했던 그 인턴이었음을.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그에게 복수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스스로 가장 위험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길을 택했다. 저 친구가 회장이었단 말인가? 김선임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와 함께 거대한 감동과 자각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 때문에 외면했던 진실을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오후 회사의 공식 내부 고발 서버에는 첫 번째 익명 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이준호 차장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와 민준영 COO의 은폐 공작에 대하여. 그녀의 한 통의 편지가 쏘아올린 작은 불씨가 마침내 거대한 조직의 침묵을 깨고 양심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강서연이 보낸 익명의 편지가 불러온 양심의 폭발은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가 되었다. 수백 건의 내부 고발이 쏟아져 나오면서 민준영 CEO가 주도했던 고객 만족도 조작, 비윤리적인 신제품 강제 출시 압박, 그리고 이준호 차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비리 및 직원 압박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더 이상 민준영을 옹호하거나 보호할 수 없게 되자 이사회 내부에서도 그의 입지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궁지에 몰린 민준영은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 익명의 악성 고객 강서연이라고 확신하고 최후의 덫을 놓기로 결정했다. 그는 회사 고문 변호사를 통해 강서연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향후 대응 방안 협의라는 명목으로 만남을 요청했다. 물론 그의 목적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녀를 회사로 끌어들여 명예훼손과 업무 방해 혐의로 위협하고 다시는 회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짓밟는 것이었다. 며칠 후 강서연은 다시 에듀테크 알파 본사 임원실을 찾았다. 불과 며칠 전 굴욕적으로 끌려나갔던 바로 그 공간이었다. 임원실 안에는 민준영과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소수의 임원, 그리고 고문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서연이 들어섰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임원실의 공기는 재판정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민준영은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와주셨군요, 강서연 씨. 당신이 익명으로 보낸 편지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의 앞에 조용히 섰다.
그녀의 침착함이 오히려 민준영을 자극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위협을 가했다. 강서연 씨, 저희 조사에 따르면 당신은 과거에도 여러 기업에서 유사한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이번 일 역시 당신의 계획적인 업무 방해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당신을 명예훼손 및 위력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민준영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잔잔했다. 법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겠습니다. 민준영 CEO님께 딱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뭔데요? 민준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이 회사의 창립 이념을 기억하십니까? 서연은 똑바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단순한 앱을 파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육의 희망과 인간적 연결의 가교가 되는 것이다. 당신은 아직도 이 말을 믿습니까? 그 말에 민준영은 일순 표정이 굳어졌지만 이내 비웃음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이념? 그런 건 그저 구호일 뿐입니다. 비즈니스는 현실이에요. 이상만 가지고는 회사를 경영할 수 없습니다. 당신 같은 외부인이 뭘 안다고 나섭니까? 민준영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테이블 위의 서류를 세게 내리쳤다. 당신이야말로 회사의 독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에 손을 넣어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그 카드를 포커 플레이어처럼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려 민준영의 눈앞에 멈추게 했다. 거기에는 회사의 로고와 함께 하나의 이름 그리고 하나의 직함만이 적혀 있었다. 민준영은 의아하게 카드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크게 뜨였고 입은 뻐끔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서연은 얼어붙은 그를 향해 조용하지만 임원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료한 목소리로 말했다. 외부인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강서연, 그것이 제 이름입니다. CEO 강서연, 그것이 제 직함입니다. 임원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민준영의 얼굴은 경악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새파란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가 악성 고객으로 몰아붙여 강제 퇴거시킨 여성이 바로 그들이 무릎 꿇고 보고해야 할 회사의 최고 책임자였다니. 있을 수 없는 악몽 같은 현실이었다. 그때 임원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리며 김태준 선임 엔지니어가 들어섰다. 그의 뒤에는 용기를 얻은 여러 부서의 직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거짓말 아닙니다. 민준영 CEO. 김태준은 서연의 옆에 서서 민준영을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진짜 리더 강서연 대표님입니다. 당신이 쓰레기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분입니다. 김 선임이 들고 있던 태블릿 화면이 임원실 대형 모니터로 전송되었다. 거기에는 민준영이 고객 만족도 수치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음성 파일,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회계 기록, 그리고 이준호 차장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던 증거 메일 등이 차례로 나타났다. 내부 고발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이후 강서연은 전 직원을 소집하는 긴급 회의를 열었다. 연단 중앙에는 그녀가, 그 옆에는 초췌해진 민준영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준호 차장이 서 있었다. 서연은 자신이 CEO로서 신분을 숨겼던 이유, 경험했던 모욕, 그리고 민준영의 배신을 담담하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이준호 차장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음이 아닌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움과 연민을 담고 있었다.
이준호 차장님, 민준영 COO는 당신이 정신적으로 몰려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처벌하기 위해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입으로 말해주세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연은 마이크를 이준호에게 내밀었다. 권력으로 단죄할 수 있었음에도 그녀는 그에게 스스로 진실을 마주할 기회를 주었다. 이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후 그는 흐느끼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단순 오류라고 치부했습니다. 고객을 깔봤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어떤 증거보다 강력하게 진실을 입증했다. 강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이준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그녀는 용서한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다. 얼굴을 드세요, 이준호 씨.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1년 후 에듀테크 알파는 조용하지만 확고한 변화의 시기를 맞이했다. 민준영을 비롯한 부패한 임원들은 정관과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리되었으나 서연은 그들을 사회적으로 매장하지 않았다. 이준호는 자진 퇴사를 요청했지만 서연은 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었고 그는 지금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비관리직에서 초심으로 돌아가 일하고 있다. 강서연은 김태준 선임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 팀을 신설하여 직급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문제와 의견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평가 기준은 숫자 중심에서 고객에게 받은 감사 메시지의 수를 가장 중요한 지표로 바꾸었다. 어느 맑은 날 강서연은 다시 한번 익명으로 자사의 교육 앱을 사용하는 학부모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불과 1년 전 그토록 혐오와 분노로 가득 찼던 그곳에 지금은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체념 대신 고객을 향한 순수한 배려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되살아나 있었다. 창업자의 비전, 그리고 회사가 잃어버렸던 영혼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다. 강서연은 창밖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어두웠던 밤은 분명히 지나갔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